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준입니다. 12월 2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또다시 금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마음으로 금요일 만끽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제가 22년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아직까지도 금요일이 오면 괜히 마음이 좀 설레고요. 기분이 들뜨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일주일에 사이클이 있다는 건요. 우리가 활력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가오는 주말을 기대하면서 보내드리는 12월 2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목요일 미국 증시의 마감 시황입니다. 수요일 미국 증시가 폭등을 보인 이후에 소강 상태에 들어간 모습이었는데요. 다우존스는 0.56% 떨어졌고요. S&P 500은 횡보했습니다. 0.09% 소폭으로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만 올랐는데 0.13% 소폭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지켜냈습니다. 자, 성장주들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어제 가장 주가의 움직임이 좋았던 주식은 G스케일러 8.28% 올라가면서 마감이 됐고요. 스노우플레이크 7.80, 쇼피파이 6.16, 애쉬 플러스 5.53,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플러스 5.46, 로블록스 플러스 5.10, 팔란티어 플러스 4.80, 시리미티드 플러스 4.76, UiPath 플러스 3.61, 펠로톤 3.43% 올라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메가테크 기업들의 성적을 보시면요. 넷플릭스가 가장 좋았습니다. 3.74% 올라가면서 마감이 됐고요. 메타 플랫폼즈가 플러스 1.98, 엔비디아 플러스 1.25, 애플 플러스 0.19% 보여줬습니다. 테슬라는 정확하게 횡보를 했고요. 구글은 마이너스 0.17,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0.18, 아마존 0.93% 떨어지면서 어제 증시가 마감됐습니다. 어제 미국에서는 아주 중요한 경제 지표 하나가 발표가 됐습니다. 바로 PCE 지수인데요. 미국의 물가 상승을 측정하는 두 가지의 대표적인 지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CPI고요. 하나는 PCE라고 부르는 건데 CPI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의 약자고요. PCE는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의 약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연준에서는요. CPI보다는 보통 Core PCE 지수를 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측정하거든요. 거기에는 세 가지 정도의 커다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Core PCE 지수를 선호하는 이유는 변동성이 높은 요소를 제외하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 연준의 주장이고요. 자, 두 번째로 CPI 같은 경우는 주택 임대료가 약 30%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주택 렌트비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 있는 약점을 가지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CPI 같은 경우는 자가주택의 환산 임대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집값이 떨어지면 바로 하락하고요. 집값이 올라가면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들어가 있거든요. 하지만 PCE 지수는 집값의 변동성에 의해서 변화하지 않는다. 따라서 연준 입장에서는 조금 더 정확한 측정 지수로 PCE를 선호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제 이렇게 중요한 지수인 Core PCE 그리고 PCE 지수가 발표됐는데요. 자, 어떠한 내용이 들어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자, 어제 발표된 PCE 지수는요, 10월 달에 대한 물가 상승률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수치는 Core PCE 지수입니다. 자, Core PCE는요, PCE에서 두 가지를 뺍니다. 가장 변동성이 극심한 식료품 그리고 에너지를 제외하고 다시 계산하는 근원 PCI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 지수를 연준에서 가장 많이 참고한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근원 PCE는요, 지난달에 비해서는 0.2% 상승했고요. 작년에 비해서 5% 상승하는 추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0.2%라는 수치는 다우존스, 즉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조금 떨어졌죠.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0.3% 정도 물가 상승률을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리고 애뉴얼 게인, 즉 5%라는 것은 시장의 전망치랑 맞아 떨어졌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9월 달의 수치랑 비교를 하면요. 물가가 조금씩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왜냐하면 9월 달 같은 경우는요. 8월에 비해서 0.5% 정도 물가가 상승했고요. 작년 대비해서는 5.2%라는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9월 달에 비해서 10월 달에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확인이 가능한 거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식료품과 에너지를 포함한 헤드라인 PCE를 살펴보면 작년 대비해서는 6% 상승했고요. 지난달에 비해서 0.3% 정도 올라갔다라고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자, 한 가지 지표가 더 발표됐는데요. 이번에는 ISM Manufacturing Index입니다.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린 지수인데요. 다른 이름이 있죠. 우리가 보통 PMI라고 부르죠. PMI는요. 지난달에 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기업의 실적이 어떻습니까? 지금 주문 현황이 어떻습니까?
주문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비즈니스가 지난달에 비해서 나아지고 있습니까? 악화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지수가 50을 넘어가게 되면 지난달에 비해서 비즈니스가 향상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50 이하로 떨어지면 지난달에 비해서 오히려 주문도 좀 줄고 비즈니스가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 지수가 어제 발표됐는데 49%가 나왔거든요. 따라서 10월 달에 비해서 1.2%포인트가 감소하면서 11월에 들어서 구매자 관리 지수가 조금씩 약세를 기록하고 있다, 비즈니스가 약간 약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49%라는 ISM Manufacturing Index는요 2020년 5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조금씩 둔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미국의 경제 상황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테슬라 관련된 소식입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12월 1일 목요일 날 테슬라가 드디어 세미 트럭의 판매를 개시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졸졸한 기념 행사가 네바다에 있는 기가 팩토리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 일론 머스크가 목요일 날 세미 트럭의 판매를 개시하는 행사를 개최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테슬라는 원래 2017년 12월에 세미 트럭의 디자인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죠. 생산까지 그리고 판매까지 이어지는데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제 코비드 팬데믹의 영향도 있었고요. 그리고 배터리 셀의 공급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연기되는 일이 있었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 런칭 행사에서 일론 머스크가 5년 동안 있었던 굉장히 어려움들을 잠깐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임직원들한테 너무나 오랫동안 지연이 돼서 미안한 마음이다라고 메시지를 전달했다라고 합니다. 자, 제가 어제 방송에서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이번에 출시되는 테슬라의 클래스 8 세미 트럭은요, 경쟁 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에는 지금 테슬라의 세미 트럭 말고도 전기 트럭이 많이 등장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니콜라라든지 볼보 그리고 벤츠까지도 전기 트럭을 생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들이 판매하고 있는 트럭에 비해서 테슬라의 세미 트럭은요, 여러 가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분 만에 배터리의 70%까지 충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전력 소비량이 굉장히 낮습니다. 마일당 소비되는 전력이요 2kW에 불과하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행거리가 500마일 이상 나올 수 있다. 여기서 얘기하는 500마일은요, 적재를 다하고 완전히 짐을 실은 이후에 500마일을 달릴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더 붙여서 굉장히 재미있는 특성이 하나 있는데요.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테슬라 클래스 A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트럭과 다른 트럭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바로 스티어링 휠의 로케이션이다. 스티어링 휠은요, 운전대를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운전대 위치가요, 중간에 가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보통은 이제 제가 지내고 있는 영국이라든지 아니면 인도네시아, 일본 쪽으로 가면 운전대가 오른쪽에 붙어 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왼쪽에 운전대가 붙어 있죠. 자, 그런데 테슬라의 세미 트럭은 운전대가 가운데 있고요. 양쪽에 터치 스크린이 있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찾았는데요.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운전자가 바로 중앙에 위치해 있고 양쪽에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굉장히 좀 기쁜 일이죠. 이렇게 세미 트럭이 출시가 됐는데 앞으로 판매 실적이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을지, 그리고 생산이 빨리 돼야 이제 판매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생산을 가속화시키면서 판매 실적을 올리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얘기가 나온 김에 이번에도 전기차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에 관련된 기사를 읽어볼까 합니다. 자, 최근에 프로시어즈에서 새로운 ETF 하나를 출시했는데요. 이 ETF가 전기차의 미래에 베팅하는 방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새롭게 전기차 그리고 그린 에너지는 이제 청정 에너지를 얘기하죠. 이런 친환경 에너지의 상품이 출현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바로 프로시어즈에서 잡고 싶어하는 트렌드다. 자,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새롭게 ETF 하나를 출시했는데요. 프로시어즈 S&P 글로벌 코 배터리 메탈즈 ETF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그리고 티커네임을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ION, 이온이라는 티커네임을 가지게 됐고요. 자, 이번에 출시된 이온이라는 ETF는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있냐면요. 글로벌 스톡이니까 미국 기업에 한정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배터리에 관련된 기업을 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기업들은 주로 광산 기업인 것 같은데요. 리튬이라든지 니켈 그리고 코발트를 채굴하는 광산 기업들을 주로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프로시어즈 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디맨드, 배터리에 대한 전 세계의 수요는요. 앞으로 2030년까지 적어도 매년 25% 이상 급등
급등할 거라고 굉장히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ETF에 담겨져 있는 종목을 보시면 50% 이상이요 4가지 국가에 있는 기업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오스트레일리아, 두 번째가 중국이고요, 세 번째 사우스 아프리카, 네 번째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만큼 이 4개의 나라에 전기차 관련된, 배터리 관련된 많은 광물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미국 기업은 8.7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자, 토탈로 봤을 때 ION에 들어가 있는 종목의 수는 41개의 기업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expense rate, 즉 수수료는 0.58%로 다소 높은 편이다라고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들어가서 어떤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자, 탑 10이 바로 여기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리벤트가 나오죠. 4.57%를 담당하고 있고요. 자, 제가 투자하고 있는 소시에다드 퀴미카 SQM이 4.4%, 뭐 그 밖에도 퍼시픽 메탈즈라든지 발레, 엘버말, 캠팽, 미네랄 리소시즈 같은 주식이 주요 탑 10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어제는 어닝을 발표한 성장주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닝 결과를 좀 간단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로 소개드릴 어닝 결과는 차지포인트가 발표했고요. 어제 어닝 결과가 나온 이후에 주가가 2%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3분기 갭 EPS를 보시면 마이너스 0.25, 아직까지는 적자 기업이죠. 자, 그리고 시장의 전망치보다 2센트가 모자랐습니다. 자, 매출을 보시면 125.34 밀리언을 만들어내면서 작년 대비 92.7%라는 건강한 성장을 지켜내고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의 전망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6.78 밀리언이 모자랐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다음에는 갭 그리고 논갭 그로스 마진, 총이익 마진을 살펴보시면 지난 분기에 비해서 1%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발표가 나고 있고요. 2022년 10월 31일 기준 했을 때 현금 그리고 현금화 시킬 수 있는 투자의 자본이 지금 현재 397.6 밀리언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전체 시가총액의 10% 가까운 금액이 지금 현금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은 가이던스입니다. 2023년 4분기에 대한 매출 전망을 보시면 160에서 170 밀리언 정도가 기대되고 있는 것 같고요. 컨센서스는 162.17 밀리언이기 때문에 컨센서스를 넘어가는 매출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2022년 전체적인 매출의 현황을 보시면요, 5 밀리언 정도를 기대하고 있는데 전분기에는 475에서 485 정도를 기대한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따라서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가 조금 올라갔다라고 이해가 가능하죠. 그리고 컨센서스는 481.88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의 전망치도 넘어서는 좋은 가이던스를 제시했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 어닝 결과는 G스케일러입니다. G스케일러는 사이버 보안 기업이죠. 어제 G스케일러 역시도 어닝을 발표하고 나서 10%나 주가가 폭락을 해버렸는데요. 자, 이번 결과를 읽어보시면 그럴 만한 이유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피스컬 쿼터로 1분기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자, 1분기에 논갭 EPS가 0.29가 나왔습니다. 논갭이긴 하지만 적자를 면하고 흑자를 이미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죠. 자, 그리고 이 숫자는 0.03이니까 3센트 정도 시장의 전망치를 초과했다라고 이해가 가능하고요. 자, 매출은 355.5 밀리언을 만들어내면서 작년 대비 54.2%라는 굉장한 성장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의 전망치보다 14.71 밀리언을 더 만들어냈고요. 자, 다음은 Calculated Billings. 이건 뭐냐면요, 3개월 동안 새롭게 확보된 비즈니스입니다. 결제가 됐다는 얘기죠. 37% 정도 작년에 비해서 상승하면서 340 밀리언 정도가 추가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으로 Deferred Revenue는 뭐냐면요, 아직까지 기록되지 않은 레비뉴, 따라서 결제는 이미 끝나고 확보된 비즈니스인데 매출로 잡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55%나 성장을 했고 1.006 빌리언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미래의 비즈니스가 많이 확보되어 있다라고 이해가 가능하겠죠. 자, 다음은 가이던스를 살펴볼 텐데요. 일단 풀 이어 전반적인 회계 연도에 대한 가이던스를 먼저 주어주고 있거든요. 자, 매출을 보시면 1.525 빌리언에서 1.530 빌리언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자, 이 수치는 3개월 전에 발표했던 가이던스에서 상향 조정된 겁니다. 굉장히 고무적이죠. 자, 그리고 컨센서스를 보시면 매출에 대한 전망이 1.50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망치를 가볍게 넘어선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자, 다음은 2023년 회계연도에 대한 EPS 가이던스인데요. 1.23에서 1.25 정도를 만들어낼 것으로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 수치 역시 3개월 전에 발표했던 1.16에서 1.18에 비해서 현저하게 상승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컨센서스 EPS 전망은 1.17이기 때문에 가볍게 초과 달성할 수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2분기, 다음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를 살펴보면 매출이 364에서 366으로 나와 있는데요. 컨센서스는 355에 불과합니다.
자, 그리고 EPS의 가이던스는 0.29에서 0.30이 나와 있기 때문에 EPS 컨센서스인 0.26보다 훨씬 더 좋은 수치를 다음 분기에도 발표할 것이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 이렇게 10% 주가가 떨어진 것은 그냥 트레이더들의 장난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남아있는 기사는 헤드라인만 간단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은요, 코인베이스 그리고 애플에 관련된 소식인데, 코인베이스가 이번에 애플의 iOS에서 NFT의 거래를 중단시켰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궁금해서 살펴봤더니요, 30%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NFT를 거래할 때 발생하는 매출에서 30%를 애플에서 떼어가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코인베이스의 주장입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에도 애플이 등장하는데요. 애플이 새롭게 출시할 믹스드 리얼리티 헤드셋에 대한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애플 그러면 혼합현실보다는 증강현실에 초점을 맞추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년 초에 출시될 이 헤드셋은요, 두 가지의 기능을 모두 탑재한 혼합현실이 될 것이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OS 운영체제도요, 원래는 리얼리티 OS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름을 아예 XROS로 바꿨다라고 합니다. 여기 앞에 붙어있는 XR이 혼합현실의 약자인 셈이죠. 따라서 혼합현실이라는 것은 가상현실 그리고 증강현실, 이거를 우리의 실제 생활과 연결해주는 테크놀로지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 헤드셋에 들어가는 운영체제에 많은 애플리케이션이 추가적으로 설치가 될 테고, 그렇게 되면 애플에서는 새롭게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생태계가 구성되는 셈이다라고 기대감을 높여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은 최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 기업 TSMC에 관련된 업데이트인데요. 자, TSMC가 아리조나에 새로운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자, 이 공장은 2024년 오픈할 예정에 있는데, 여기에서 첨단의 반도체, 4나노짜리 반도체 칩을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기사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TSMC는요, 전에 어떤 언급을 했었냐면 12빌리언이나 들어서 만드는 아리조나의 공장에서 한 달에 2만 개 정도의 반도체를 생산할 것이다라는 언급을 한 적이 있거든요. 자, 그리고 블룸버그의 기사 내용에 따르면요, 이 중에 3분의 1 정도는 애플이 사갈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4년이면 얼마 남지 않았죠. 앞으로 2년도 되지 않는 시간에 아리조나에 새로운 공장이 들어설게 될 거고, 여기에서 4나노짜리 첨단 반도체가 생산 가동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이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12월 2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에도 위중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다가오는 주말 동안 즐겁고 소중한 기억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요, 좀 더 알찬 내용 준비해서 다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십 가입하셨나요?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십이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미 투자하고 계신 종목을 팔로우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에 알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을 통해 원하는 종목을 찾아 팔로우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종목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종 모양의 아이콘이 보이시죠? 종목에 대한 평가가 바뀔 때마다 바로 업데이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퀀트 점수가 보유에서 매도로 바뀐다든지, 월가의 점수가 보유에서 매수로 바뀔 때도 알람이 울리게 됩니다. 퀀트 분석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자면, 3가지 방식의 종목 투자 가치, 5가지의 평가 기준에 대한 점수가 나와 있고요. 해당 섹터에서 순위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투자 가치 평가 카드입니다. 시킹알파 알고리즘에 의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수천 개의 미국 주식 종목들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같은 섹터에 있는 기업들과 비교 평가합니다. 퀀트 분석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파란색 글씨에 퀀트를 클릭하시면 과거 퀀트 레이팅의 변화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퀀트 평가의 기준이 되는 5가지 팩터 그레이드 점수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클릭하시면 세분화된 평가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각 항목별 점수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퀀트 분석을 통해 과거 월가의 전문가들만 볼 수 있었던 기업의 펀더멘탈을 쉽게 살펴볼 수 있게 된 것이죠. 다시 종목의 메인 페이지로 돌아와서 아랫부분으로 쭉 내려오시면 해당 종목에 대한 수많은 기사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멤버들이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커다란 혜택입니다.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들은 미국 주식에 관련된 최고의 분석 기사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 번역기를 활용하시면 누구나 쉽게 기사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로 조금만 더 이동하시면 배당주들에 대한 투자 평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배당 지급의 안정성, 일관성, 배당 성장성, 그리고 배당률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배당금이 가까운 미래에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지 여기에서 파악해 보실 수 있겠죠. 시킹알파의 프리미엄 기능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메인 페이지 가장 아래쪽을 보시면 어닝콜 내용을 음성 파일이나 스크립트로 보실 수 있고요. 기업들의 프레젠테이션 혹은 SEC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미디어에 제공한 프레스 릴리즈도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과거 10년까지의 기업들의 파이낸스 정보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손익계산서, 대차 대조표, 현금 흐름표의 핵심 수치를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Peers 탭을 클릭해 볼까요? 6가지의 종목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툴입니다. 종목을 삭제하거나 추가할 수도 있고요. 퀀트 점수, 주식 블로거들이 주는 점수, 월가 점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퀀트 랭킹, 퀀트 팩터 점수, 배당률, 밸류에이션 성장성, 수익성 등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새로운 투자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탑 스톡스에 커서를 올려놓고 톱 레이티드 스톡을 클릭하시면 시킹알파 알고리즘이 선정한 최고의 종목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퀀트 점수, 블로거 점수, 월가 점수, 이 3가지 점수에서 모두 매수 이상을 획득한 종목들만 나와 있습니다. 즉 선관왕 종목들이죠. 그만큼 리스크는 적고 수익을 낼 확률은 높은 종목들이겠죠. 이 리스트는 매일 시킹알파의 알고리즘에 의해 업데이트됩니다. 특정 산업이나 섹터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톱 스톡스를 클릭하세요. 스톡 스크리너로 이동하게 됩니다. 시킹알파가 설정해놓은 다양한 주제의 종목 발굴 툴을 이용하시거나 원하는 평가 기준으로 맞춤형 스크린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미국 주식 블로거들의 의견이 궁금하신 분들은 마이 오또즈를 방문해보세요. 최고의 블로거들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 전략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배당 주식 블로거를 클릭해볼까요? 그들이 올려놓은 모든 분석 기사들을 읽어볼 수 있고요. 이 블로거가 과거 해당 종목에 대해 어떤 평가를 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주식 블로거를 찾으셨으면 팔로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새로운 분석 기사를 올릴 때마다 알람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을 위해 투자 조언을 해줄 전문가 팀을 직접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구글 번역기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이 밖에도 시킹알파의 기능은 무궁무진합니다. 기관들의 투자 레포트, 최신 뉴스, 불과 베어의 의견 등 지금 바로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십 가입하셔서 수많은 기능들을 직접 체험해보세요.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 가입하시면 미주온 특가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